안녕하세요. 피키마마입니다. 사이판에 와서 여러 가지 4일 동안 겪으면서 여러분에게 꿀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호텔을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얏트를 선택했어요. 하얏트 호텔을 선택했는데 우선 선택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내가 아기가 있냐 또는 아기가 없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우선 선택을 하시고요. 만약에 아기가 있었다면 보통 많은 분들이 PIC라는 곳을 선택하세요. PIC 호텔이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미끄럼틀도 타는 거 있고 모든 음료와 음식과 이런 게 아침, 점심, 저녁 제공되어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한꺼번에 거기서 한 번에 돈을 내면 버짓이 정확히 결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얏트인데 하얏트는 조식만 보통 제공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사 먹어야 되고 만약에 사 먹는다고 하면 그러면 꼭 시내가 가까운 곳을 택해야 되는데 보통 저는 힐튼과 하얏트 호텔을 결정하는 이유가 보통은 저는 하와이도 갔었고 괌도 갔었고 하얏트 또는 힐튼을 말씀드리는 건데 괌, 하와이, 그 다음에 여기 사이판까지 이 두 개 중에 한 호텔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이 호텔들은 보통 시내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첫 번째로 시내와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PLC 같은 경우는 사이판에서 살짝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판 안에서도 조금 더 시내와 좀 멀게 위치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항상 어디를 가면 주변이 궁금하고 주변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내와 가까운 곳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얏트를 택했는데 아기가 있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하얏트는 아기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얕은 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튜브를 항상 가지고 있고 제 딸을 항상 태워서 항상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좀 편하게 못 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변이 정말 얕아서 괌처럼 쫙 한 100m 정도 정말 종아리 무릎까지밖에 없는 그 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괌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100m 정도 물이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괌을 생각하고 이제 그 정도의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조금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다에서 즐길 수는 있었지만 아직 저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나가하 섬으로 저희는 이제 가기로 결심을 했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아기와 있는 사람과 아기가 없는 사람으로 나눠서 아기가 없는 사람은 저희처럼 하얏트 이런 식으로 와서 사이판에 있는 하얏트나 아니면 요 근처 피에스타나 이런 식으로 와서 그 근처에 있는 그 쇼핑몰이나 아니면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꿀팁은요. 사이판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 보통은 한 11시나 11시 반에서 2시까지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곳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6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2시부터 4시까지는 정말 죽은 도시나 똑같아요. 시내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혹시 몰라서 저희 딸이 여기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햇반, 미역국과 밥이 섞여 있는 그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참치도 하나 가져오고 아기용 참치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한 끼를 때웠어요. 왜냐면 처음에 잘 몰랐기 때문에 오고 나서 그 다음날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1시 반만 돼도 슬슬 이렇게 닫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내가 가깝다면 그냥 라면을 사서 드시면 되겠지만 라면이나 아니면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시내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조금 그걸 생각하고 시간대를 생각하고 점심시간은 좀 일찍 서둘러서 가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녁은 6시부터 대략적으로 한 10시 정도면 이렇게 10시, 11시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내에 카지노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24시간 운영을 해서 굉장히 용 한 마리가 굉장히 거대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지노를 한번 찾아보시고, 아직 저는 가보긴 했지만 뭐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 주변 그 안에만 살짝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한 번은 꼭 가볼만 하더라고요. 굉장히 웅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잘 지키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입니다. 세 번째 팁은요, SKT가 지금 괌이랑 사이판에 괌 사이판 국내처럼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러나 뭐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무료 데이터 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SKT에서 제가 듣기로는 돈을 몇백억인가? 하여튼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세팅을 하고 자회사와 뭐 이렇게 묻고 막 그랬나봐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여행 가는 기간이 언젠지를 딱 결정하신 다음에 알려줘서 가입을 하시고 오시면 6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한국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무료라는 말은 사실 뭐 무료라고 하는 건 그렇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국내처럼 괌이나 사이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기가 이하이신 분들은 그러면 한 5,000원 매일 5,000원만 내면 해서 하루 500메가에 한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와가지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실수한 게 뭐냐면 와서 그러니까 오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오고 난 다음에 그 호텔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한 상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전화가 오면서 갑자기 로밍으로 바뀌면서 어떤 상품에 그냥 자동 가입이 돼버렸어요. 9,900원짜리. 그래서 다시 해제를 하려고 하니까 다시 상담사한테 이메일을 보내야 됐고 하루 이상을 기다려야 됐고 그러고 나서 해제한 다음에 다시 무료로 전 6기가 넘었기 때문에 무료로 등록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시기 전에 가입을 하시고 간 다음에 여기 와서 그 날짜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팁입니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서비스 그 차지 팁에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 팁이요. 보통 영수증을 보면 서비스 차지라고 거기 아래 써 있어요. 그러면 팁을 같이 포함하지 않고 그냥 내셔도 돼요. 전 예. 여기 있어요. 네, 전 여기 있어요. 네네. 서비스 차지라고 붙어 있다면 이미 팁을 포함해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일본 분들이나 아시아에서 팁이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돈을 안 내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 차지를 붙여서 아래에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미 팁이 그게 기본 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팁을 더 주고 싶으면 적어서 드리면 되겠지만 보통은 그냥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팁입니다. 보통 10시에 술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호텔에서 술을 드시고 싶다면 10시 이전에 9시 59분까지 그게 오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9시 59분 안에 술을 꼭 사신 다음에 다른 거는 상관없지만 그 이후에는 술이 판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술을 준비하시고 가게 가서 술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호텔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도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싶었는데 10시가 지나서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먹질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낭패가 있기 때문에 안주만 먹지 마시고 만약에 술을 드시고 싶다면 꼭 그 전에 10시 전에 구입을 하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이판은요, 의외로 제가 괌에 갔을 때보다 현금을 더 요청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카드를 받나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보통은 다 먹고 나서 여기는 현금만 받습니다 라고 하시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들어가기 전에 몇 번 그렇게 당하고 나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저희 캐시가 없는데 크레딧 카드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나을 때도 우리 크레딧 카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현금 없으면 우리 돈을 못 내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좋은 팁이었죠? 마지막으로 사이판에 가시면 마나가하 섬을 꼭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나가하 섬을 안 가면 사이판을 안 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나가하 섬을 들어갈 때 우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우선 들어갈 때는 보통 15불, 그리고 나서 최저가 보통은 15불 플러스 5불 따로 그 환경비라는 거를 내서 15불 정도 해서 플러스 5불 한 후 한 20불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 가이드를 통해서 가면 한 20불 플러스 5불 정도, 그래서 25불 정도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여행 가이드를 통해서 하면 보통 이런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마나가 섬은 정말 그냥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서 그림자가 지는 곳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돗자리를 깔고 타서 막 화상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파라솔 빌리는 비용하고 물 2개, 그 다음에 의자, 그 파라솔 그 아래 의자 2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한 1인당 55불을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모두 투어를 이용해서 가는데요. 그래서 55불을 내시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입장료와 환경비만 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서 조금 더 돈을 내면서 파라솔을 이렇게 대여를 해야 돼서, 그 파라솔 대여비가 아마 거기 들어가면 55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비용이 갑자기 비싸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처음부터 괜히 안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싼 거를 위해서 다른 그냥 자기가 알아봐서 캐시로 해서 싸게 해서 들어간다면, 정말 걱정되는 거는 만약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가 다쳤거나 이럴 때 보험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우선은 여행자 보험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모두 투어의 안에 패키지를 사용해서, 아니면 자기가 해당하는 하나투어면 하나투어에 해당하는, 인터파크에 해당하는 그런 패키지 상품으로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어떤 그거에 섬에 갔다라는 걸 인증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캐시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여행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캐시로 하거나 이러면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싼 게 좋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요. 네, 그러면 마나가 섬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떤 데인지. 아빠네. 다 놀았어요? 아유, 맨발로 모래놀이 하면 돼. 문제야. 모자를 안 쓴다고. 칭얼칭얼. 그죠? 신발. 응. 보여드리고, 네, 그럼 지금까지
피키마마였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제 거 구독해 주시고요. 아시죠? 네.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피키마마 갔어. 여러분 안녕 안녕.